YTN 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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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시간인데요. 웃음기 싹 뺀 토론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얘기하셨어요. LH가 이제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어쨌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하는 기관이 그래도 공기업이어야 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저는 1차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민영화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국장님 대안 있으세요? 네. 공기업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다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공기업에게는 아까 말씀인 것처럼 토지를 논밭이며 강제 수용하고 그거를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논밭이며를 아파트로 용도까지 바꿀 수 있는 이런 3대 특권을 부여했는데 네. 문제는 그런 특권을 남용하도록 또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 특권을 활용해서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성에만 쓰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도가 맞춰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언제부터였냐 거슬러 올라가면 1기, 2기 신도시 때 분당, 일산 이런 1기 신도시 때만 해도 주택이 LH가 공급하는 집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원가의 적정 이유, 나라에서 딱 정해줬기 때문에 네. 그것이 주변 집값 안정으로 이어졌다. 근데 참여정부에서 그 IMF 이후에 분양가 규제가 완화해진 틈을 타서 참여정부 때부터 비싼 아파트를 공기업이 공급하기 시작했고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경실련이 그때 원가 공개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공기업 장사다라고 하셨어요. 공기업이 장사고 장사하면 10배도 남길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하. 공기업의 이런 부당이득을 용인해 주는 듯한 이 말씀 하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공기업들이 막대하게 장사를 하면서 말로는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벌어서 다시 또 공공주택 짓는 데 씁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공공주택 정말 늘었는가? 하나도 거의 안 늘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팔아 넘겼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주택 대원도 이런 땅 장사로 번 이익이 다 들어가는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원가 공개를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은 3대 특권을 뺐던지 정말 말씀은 지금 뭐 LH 해체까지 얘기 나오시는데 그 정도의 어떤 강력한 무슨 대안을 취하지 않으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지경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원가 공개 같은 그 제도를 통해 보완을 하든지 네. 아니면 권한을 축소하든지. 땅 장사를 중단시키고 투명한 사업비 공개를 시키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가 LH가 없어도 되는 게요. SH도 있고 GH도 있고 지역의 지방 공기업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주택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네. 과거와 같이 대규모 개발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건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안이요? 아니면 또 뭐 일단 대안 말씀드릴게요. 네. 예. 뭐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안 뭐 원론적으로 국장님이 원가 공개하고 뭐 해치 얘기하시는데 원론적인 거 말고 저는 디테일하게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법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 법을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전두환 재산이 환수했고 친일파 재산을 환수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소급 금지 원칙 있잖아요. 헌법상에. 그런데 다행히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의 재산의 실내 이익보다 공익의 우선이 막대하게 중요하거나 완전히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개인의 실내 이익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우리가 친일 재산도 환수했고 전두환 것도 환수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보시면 이건 지금 분노의 수준이 높잖아요. 그런 법을 똑같이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 해서 지금 신도시 개발 중이잖아요. 네. 중이니까 신도시 개발 2년 전부터 신도시 개발 끝날 때까지 과정 속에서 부당한 정보와 이런 행위로 인해서 취득을 하거나 투기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재산 몰수 및 추징금 5배 플러스 형법으로 감옥에 가는 걸 뭐라 그러죠? 제가 화가 나서 말이 꼬이네요.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형사처벌, 거죠? 징역. 네네. 징역 한 10년 딱 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일단 정리됩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안에 지금 추가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LH가 합병되고 나서 지금 10몇 년이 흘렀는데 거기에 정확한 보도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15년, 20년 넘은 분들이 80%가 계십니다. 네. 이 젊은이들이 물론 뭐 스킬이 쌓여서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계속 있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의 행태는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국민들 세금 핏빨아먹는 이런 형태로 유지가 되지 새로운 신입사원이 많이 안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왜? 물이 흩어져 있는데 새로운 물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볼 때. 기득권이 완전 탄탄하게 있는 거죠. 그 조직 네, 그래서 안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기간이 됐을 때는 아예 다른 공기관으로 보내버려야 아까 거와 겹쳐가지고 또 뭐 고대 기술을 발전해서 또 새나가지만 그런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부진정 소급 입법을 활용해가지고 완벽하게 네. 해놓고 그리고 이 직원에 대한 로테이션 제도 그리고 이제 간단합니다. 또 이 정보가 새나가는 거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3년 전에 고양원흥지구에서 퇴역 군인이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그 프린터를 하거나 이렇게 보내면요, 그게 인쇄가 증거가 남으니까요. 증거가 남아가지고 걸리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화면을 찍어가지고 나가서 그걸 가지고 분양업자, 개발업자, 공유 다 팔아먹은 거예요. 퇴역 군인이. 네네. 근데 그 퇴역 군인이 뭐냐면 LH의 자문위원이었어요. 그러면 아주 썩을 대로 썩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을 아직도 두고 있어요. 3년 전에 그런 일이 터졌으면 둘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걸렸잖아요. 네. 걸렸는데 벌칙이 뭐예요? 집행유예예요. 그러니까 또 하죠. 당연히 요즘 청소년들이 뭐 재범률이 높다 그러는데 이거 어른들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럴 때 결론은 알겠습니다. 재범을 못 일으키게 하고 네. 완전하게 이걸 하면 내가 폐가망신한다는 정부의 공익적인 법률이 제정되고 업무를 진행해 나가면 네. 그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 지금- 대안만 말씀드릴게요. 네, 예.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의견 주고 계세요. 3976님이 법이 약합니다. 최고 무기징역 최하 10년 이상 하면 알고도 그런 일 벌일 사람 있을까요? 그런 일 벌인 사람 전 재산 몰수에 가깝게 벌금에 처해서 생각조차 못하게 한다면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셨고 3941님은 LH 직원 수가 진짜 많대요. 그 많은 직원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요? 개인기업 같으면 직업 봉급 주다 벌써 망했죠. 직원 수 반으로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라고 보내셨고 7273님 건강한 청년들 신규 채용하면 됩니다. 다 조사하고 다 조에 묻고 파면 누굴 위해 해체만이 나오죠? 어차피 필요한 기분이 이제 물을 바꾸자 이런 말씀이신 거. 제가 추원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금 청취자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랑 의견이 비슷한 국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판단하실 텐데 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집권여당이 180석이에요. 국민이 그만큼 권한을 위임했으면 지금 국민의 어떤 소리를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법 빨리 만들어야겠죠. 만약에 이거 안 만들면 우리 YTN 청취자분들하고 저하고 다 같이 광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볼 때. 지금 문자로 8826님이 시청 앞 광장 가본 적은 없지만 지금 마스크라도 쓰고 가고 싶습니다 했어요. 네.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지금 너무 높은 집값이 근본적인 문제다 하셨는데 지금 이사 공급 대책 결국은 LH가 주도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차질 생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정부가 가뜩이나 이전에도 정부가 대책을 25차례 발표했는데 집값을 못 잡았기 때문에 정부가 무능하다. 정부 정책을 불신한다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개발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공직업에 투기만 안겨주려고 하는 꼴이냐라는 비판까지 얹어졌거든요. 정부 정책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떤 힘이 있어서 이사 대책을 끌고 가겠냐. 당연히 저는 효과도 없고 국민들이 믿지도 않는 이사 대책 당장 중단해야 되는 것이 맞다. 또 하나는 이사 대책이 나왔는데 집값 시장이 더 오르거나 주춤하거나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사 대책을 받더라도 서민들이 원하는 대책이 없다라는 걸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거고 이거 했더니 토지 소유주, 건설업자, 공기업들만 또 일감 안겨주는 거네.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까 청취자께서 LH 직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LH 직원이 9,500명입니다. 9,500명이 일감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사 대책, 상기 신도시 이런 무분별한 개발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여러분들 5631님은 일산 신도시 개발 때 구사단 군보실에 운전병으로 근무했는데 군사보호시설 담당 실장과 LH 담당자 실무회의 토지 실사를 많이 다녔대요.
그와 관련된 투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그쪽 부서는 말도 안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일산 신도시 때 나무 심고 운정 신도시 때 나무 심고 건물 짓고 다 서울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게 공기업 사람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각자 막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막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도시 개발하는 방법 자체도 좀 생각해보고 바꿔야 되지 않은가. 아까 자문위원 얘기도 하셨는데 교수님이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도시 개발 방식은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외국은 일단 우리가 싸우고 뭐 문제가 있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요. 딱 정해놓고 현금 청산이나 이런 기준에 대해서 이번에 이사 대책 때 현금 청산 딱 하니까 투기가 좀 없잖아요. 가격이 좀 안정되고 그런 것을 여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안 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것을 뒤에서 썩은 물들이 먹으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일부러 안 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개발 방식이 해외는 어떠냐면은 이렇게 좀 급하게는 안 합니다. 사실 급하게는 안 하고. 선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한다는 얘기 나올 만도 한 거예요. 이러니까. 근데 3기 신도시의 어떤 계획은 아니 꼭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맞습니다. 생각을 정확한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해외는 뭐냐면 주택 국토교통부가 네. 그러니까 LH는 그냥 위탁회사고 국토교통부가 전체의 신도시 개발 계획을 한 30년, 40년 인구 추이를 보고서 미리 정해요. 네. 후보지를 정하면 이미 30년에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고 개발 행위를 약간 유지를 좀 많이 못하게 하면서 공청회와 협의를 많이 합니다. 10년 동안 보통 통상적으로 10년 동안 하면서 서로 협의단 상태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 수용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군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수용 방식이 편하거든요. 편한데 손해 피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상 방식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요. 공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수용에 관한 법률에 하면 공시지가로 하니까 당연히 시세가 안 맞잖아요. 그럼 갭이 벌어지니까 협의가 늦어지고 개발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더니 해외처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유동성에다가 또 뭐 갭 투자 세력, 또 언론 허위 세력, 여러 허위 세력이 이 주택 가격을 너무 급등하다 보니 이 정부가 정치 시나리오 플러스 국민주택이 모자라다는 것을 감지하고 급하게 내는 건 맞습니다. 내놨지만 전국적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특히 서울 수도권에 주택의 수가 해외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쓸만한 집들이. 그래서 다 아실 거예요. 젊은 분들이 살 집이 너무 비싸요. 그러면 그보다 저렴한 신도시 계획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썩은 물은 지어내고 지금 가는 배는 가야 국민주택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장님은요. 이 신도시 개발 방식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네, 저희가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 강제 수용이나 이런 걸 한다면 당연히 그 땅을 당사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강제 수용했으면 그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붙이고 그다음에 투명한 건축비 붙여서 소비자들에게 장기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아니면 건물만 분양하는 그러면 토지는 공공자산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지금 뭐 아파트 위례 같은 경우도 6억, 7억 이렇게 분양했었는데 500만 원, 평당 500만 원, 20평이면 1, 2억이면 충분히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저렴한 주택을 짓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권한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개발 방식은 무분별하게 물량 중심으로 늘려가기 이전에 공공이 개발하면 그 땅은 팔지 않는다. 가장 큰 원칙이 서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반은 공공주택으로 임대한다. 반은 건물만 분양한다. 그런 원칙을 좀 밝히시는 게 좋다. 네. 또 하나는 이런 선거철만 되면 개발 사업을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게 사업이 되느냐 마냐는 전문가들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전문가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설화된 심의위원회도 필요한 거죠. 지금 1632님이 미사 강변도시 10년 임대가 2년 만에 협의돼서 일반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LH가 먼저 입주민에게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문자 오셨고 2944님은 검단 신도시에도 전에 소나무 엄청 심었어요. 오늘 제보 엄청 오시네. 제가 이거 문자 우리 경실련
그냥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네, 좀 보시고 감사합니다. 이 제보 필요한 거 잘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 허탈하다고 마음 아프다고 문자 보내셨는데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자,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건설기업본부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사 기프트 송해입니다. 판촉물 제작만 30년. 저 송해처럼 한결같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판촉물 답례품이 13만 종. 판촉물 제작은 대박사 기프트 송해가 자신있게 권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안녕하십니까. 대박사 기프트 송해입니다. 판촉물 제작만 30년. 저 송해처럼 한결같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판촉물 답례품이 13만 종. 판촉물 제작은 대박사 기프트 송해가 자신있게 권합니다. 내 차 팔면 얼마나 할까? 차 번호만 넣으면 내 차 가격 바로 확인. 시세조회 경매까지 프리미엄 내 차 팔기. 김대리는 수입 중고차를 탄다. 저렴한 월 이용료에 2년 후 다른 수입 중고차로 교환까지 만족스럽게 진행하였다. 이때 김대리가 수입 중고차를 타는 방법은 1번 렌트, 2번 리스, 3번 바로 오토. 정답은 바로 오토. 안녕하십니까. 대박사 기프트 송해입니다. 판촉물 제작만 30년. 저 송해처럼 한결같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판촉물 답례품이 13만 종. 판촉물 제작은 대박사 기프트 송해가 자신있게 권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문자 읽으니까 저도 마음이 아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이죠. 지금 문자로 1234님이 LH 같은 사건 터지면 모든 국민이 흥분하고 분노하다가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유야무야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만의 생각일까요? 확실한 정책 필요합니다. 하셨고요. 1108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공무원 공기업 직원이라면 신용도 높게 평가해 무턱대고 대출해주는 은행도 문제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거 대출받아서 지금 땅 투기하는 거니까요. 9001님 성과급을 공기업에서 도대체 왜 주나요? 이렇게 보내셨고 2056님 초중고생 아이 새 키우는 맞벌이에도 자꾸 빚만 늘어나서 LH 투기 사건 때문에 박탈감을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피디님 건강한 분노란 게 있어요? 분노하지 못하면 삶을 체념하고 싶어집니다 하셨는데 건강한 분노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눈 감지 않고 귀 막지 않고 이 현실 가운데 함께 분노하고 행동해야죠. 변화할 수 있도록 건강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함께 해주세요. 허탈해 하지 마시고요. 함께 분노하면 분명히 세상 속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주말 잘 쉬고요. 월요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